인간관계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낸 사람에게 속지 말라. 오직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직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극의 지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뉴스를 틀기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믿기 어려울 만큼 정말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두렵고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일말의 상호작용이나 소통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현인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특히 사람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말라. 모든 배움은 결국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궁극의 지혜와 함께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깨닫고 내면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현인 묵자 스승님의 인간관계 지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좋은 깨달음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만의 고집을 내려놓고 현명한 지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만량의 값어치를 하는 위대한 지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쓸모없는 지식덩어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진심을 다해 배우고 익혀 행복한 생애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큰 변화가 뒤따라 올 것입니다. 묵자 스승님의 지혜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을 흉내내기 좋아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에 얼핏 보아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기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부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동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릴 줄 안다. 또한 자신의 지혜를 깊이 묻어두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사람을 가려가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어리석고 시기 질투를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과 결이 맞는 현명한 사람들 앞에서만 그 재능을 조금씩 드러낸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자신의 책략이자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특출한 재주로 여기고 의기양양해하며 자랑질을 해댄다. 남의 재능을 시시때때로 이용하며 자신을 유능하게 보이려 애쓰지만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멸한다. 현명함이란 백만량의 금화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훌륭한 재산인 지혜로움을 사람에 따라 가려 사용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현명함은 꾸준히 발전한다. 현명한 사람과 현명함을 흉내내는 사람을 판별할 때에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남을 속이고 기만하여 얻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그대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질한다면 이는 현명함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그대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스레 꺼내놓는다면 이 사람은 진실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철저히 가려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에 이 사람은 당신을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다. 두 번째, 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게 낮추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과장하고 드러내요.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이러한 행동은 잠깐 자존감을 높여줄진 몰라도 결국 큰 화를 부른다. 자신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갖지 못한 그대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앞에서는 그대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그대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무리한 부탁을 하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다. 만일 그대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대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시기 질투하며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로 변하고 만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철천지 원수처럼 시기하고 질투한다. 또한 자신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기 위해 그 재능을 하찮고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한 비난을 널리 퍼뜨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바라며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대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세상 만사 살다 보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진정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감추고 오히려 칠흑처럼 어두운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에 화를 일으키지 않게 자신의 현명함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짓은 스스로에게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만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간혹 마주한 적 있을 것이다. 이들 옆에는 현명한 조언을 건네주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행복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의견에 마음을 활짝 여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연다고 해서 결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절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일수록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타인의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비평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오히려 그대에게 해주는 비평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바로 잡아라. 그리고 즉시
상대방의 장점을 나의 것으로 흡수하라. 이렇게 하면 그대가 가진 재능과 장점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대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걸러져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남들의 비평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겸허한 마음가짐은 실천에 옮기기 매우 어려운 동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물은 샘에서 나와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 작은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끈다. 타인의 비평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길러라. 네 번째, 칭찬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현명한 사람들은 측근에 자신을 꾸짖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비평과 나에게 꾸짖음을 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곁에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순간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은 결국 스스로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결점에 대해 진실되게 조언해주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포장하여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만 한다.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더욱 괴로워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만약 그대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명심하라.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잠시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명백한 결점이 보이면서도 거칠의 칭찬으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금 그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아닌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그대를 책망하고 꾸짖어주는 사람이 그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자 인생의 스승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이다. 그대를 꾸짖는 말이 순간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일평생 스승이자 당신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지 말라.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잘못에 대해 정언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언행이 바르고 거짓이 없으며 지식보다는 마음을 앞세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해로운 친구는 허례허식이 다분하며 속이 통 비어있고 외모 지레에만 집중하며 마음이 컴컴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니라. 누구와 함께해야 삶을 건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물론 너무 강박적으로 사람을 가려 만날 필요는 없다. 그 어떤 친구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기 때문이다. 그대를 포함해 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중 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현명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잘 보고 배우고 익히면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언행을 거울 삼아 그것과 반대로 하며 나의 언행을 뒤돌아 반성해 보면 될 것이다. 단순히 나의 재능과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내 기분에 흥을 내주는 멍청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말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꾸짖어 주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아군으로 삼아라. 다섯 번째, 격분한 상대방을 이기려 들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격분하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이를 짓밟거나 이기려는 무의미한 논쟁은 반드시 피하려 한다. 상대방이
그대의 논리적인 이야기에 격분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다. 이 같은 화를 온전히 받아들며 함께 격분하여 싸워줄 필요가 없다. 그저 유연하게 흘려보내라. 격분한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하는 척, 귀담아 듣는 척을 하며 논쟁에서 빠져나와라. 현명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 들지 말아라. 사실 상대방도 자신이 헛소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는 것뿐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지 말아라. 이것마저 짓밟는다면 그는 평생의 원수가 되어 모든 일에 사사건건 그대를 물고 늘어질 것이며 그대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누가 들어도 당신의 이야기가 이치에 맞다고 할지언정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라. 타인의 자존심을 부러뜨려 얻어낸 승리는 결국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원인 모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첫 번째 결과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음으로써 논쟁에서 얻어지는 표면적인 승리이다. 다른 두 번째 결과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느끼는 존중과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동시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쟁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현명하게 생각해 보라. 첫 번째 결과를 택했을 경우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 남을 뿐이다.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대가 얻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여 원한을 샀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여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반드시 되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그대 곁에서 진정을 다해 도와주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다. 물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나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를 만들지 않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대가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격분한 상대방은 그 어디서든 불쑥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창조하는 짓이라는 것을 그대는 잘 알고 있다. 감정을 초연하게 다스려야 한다. 격분한 싸움에 휘말려 함께 논쟁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생각을 버려라. 아무리 잘 아는 분야라고 해도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 결코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상 모든 지혜를 담을 수 없다. 채우기 위해선 비워야 하는 법이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다. 내 생각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의 지혜를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썩어서 냄새나는 분뇨와도 같다. 타인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멍청하다고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지혜를 드러내는 격이다. 잘난 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채워진다.
이것이 더욱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지함의 극단에 서 있는 자이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라. 물이 자연스레 흐르듯이 그대 주위에는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7번째,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신중하라. 앞서 말했듯이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적이 많다면 내 인생길은 무거운 돌덩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걸어가기조차 숨차고 버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군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대인배를 대할 때보다 속이 좁고 지혜가 얕은 소인배를 만날 때에 더욱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소인배에게 맞서는 기술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인배와 다투지 않고 피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크게 대인배와 소인배로 나뉜다. 대인배는 매사에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한다. 하지만 소인배는 항상 사람을 놓고 이익을 계산한다. 소인배는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극단까지 밀려난 소인배의 경우에는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음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찌나 자기 마음대로인지 성품이 인자한 성군들조차 그 기세에 혀를 내두른다. 따라서 소인배와 만남을 가질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위가 낮은 소인배라고 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소인배는 굳이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피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다. 불가피하게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마음이 좁은 소인배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인배를 의식적으로 피하되 그들의 미움을 받아 적으로 만들지 말라. 현명한 자는 소인배와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배를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그저 피하라. 타인과 감정을 내뿜으며 다툰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살펴봐도 내 손해다. 현명한 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 다투어서 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에 무지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인간관계에 무지한 사람이 말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는 없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처세술이다. 타인이 그대를 무시했다고 해서 절대 분노하지 마라. 그대가 싸움을 승낙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에게 싸움을 걸 수 없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그대가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면 겸손하고 조용하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따질 때에는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라.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다. 변변치 못한 출신과 배경 때문에 뛰어난 능력과 인덕을 겸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대가 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출신으로 단정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빈곤이나 낮은 출신이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빛을 내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판단될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크나큰 과오를 범하지 말라. 흙 속에 진주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진정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출신을 보지 말고 내면의 인격과 능력을 바라보라. 8번째,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라.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을 무엇보다 아껴라. 금은보화 따위와 비교치 말라. 진정 나의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들과 정서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해 절대 쉽게 여기지 마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한들 혼자서 나라를 세웠을 리 없다. 자신의 백성과 신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해 나라를 잃어버린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그를 얻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는 게으른 군주라 할 것이다. 나의 사람들을 아껴라.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결국 원망을 산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면 결국 사람을 잃을 것이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도 없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주변의 반란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오랫동안 그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은 지워지지 않는 한으로 자리 잡아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못이 되어 박힌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풍채는 작지만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주위에 그를 감싸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재물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이익 또한 반드시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도움으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쁨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돌려내놓음 없이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그대의 그릇은 물이 가득 찬 잔과 같다. 조금만 흔들려도 위태로우며 자칫 잘못하다 그릇에 있는 모든 물을 쏟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자만을 내려놓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마음을 비운 채 좋은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그대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번째, 나의 결점을 누군가 지적한다면 반박하지 말고 곧바로 고쳐라. 사람은 나무와 같다. 가지를 잘 쳐주고 따뜻한 관심을 받은 나무는 올곧게 자라지만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 자기 멋대로 자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타인의 관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잘 듣고 거부감 없이 곧바로 고치는 사람은 발전하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다. 허나 올바른 지적에도 거부감을 느끼며 화를 내고 역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발전의 가능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좌절하긴 이르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이지만 마음이 가는 곳에 뜻이 있는 법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올바르게 행한다면 나쁜 습관 따위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나는 나쁜 습관이 많다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도 말라. 아무리 현명한 군자라 할지라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잘못은 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고칠 마음이 있는가가 배움의 기초인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곧바로 그 잘못됨을 알아차리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이 그대의 덕을 결국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배움의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통찰할 수 없고 말에 무게가 없다면 믿음이 없으므로 결과를 낼 수 없다. 내 자랑을 듣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을 골라 사귄다면 그대 주변에 진정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지혜가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다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배움의 부리가 단단하지 못하면 말년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기술도 갈고 닦지 않으면 반드시 무뎌지기 마련이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그 이름을 반드시 더럽힐 것이다. 이름은 기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는다. 적합한 공을 이루었을 때 그저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우밀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봐야 한다. 말이 많고 행동이 게으르면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공을 자랑질한다면 함께 이를 도모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지 구구절절하게 입을 놀리는 것이 아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가 알아서 그대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이다. 입을 닫고 말을 줄여라. 지혜를 얻고 사람을 살펴라.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를 거울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마음이 없는 선행은 마음이 없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행동은 스스로 곱게 서지 못한다. 아무리 타고난 성질이 뛰어난 사람일지언정 타인의 지혜와 도움 없이 천하의 명예를 드높인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군가 나의 결점을 지적해 준다면 감사함을 느껴라.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반박하지 않으며 그저 곧바로 고쳐라. 그것이 군자의 자질이니라. 10번째, 언변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현명한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서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그래서 그들이 유창한 말솜씨를 뽐낼 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야기한다면 능숙한 언변을 통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변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의미를 어렵게 돌려서 말할 줄 모른다. 겉만 번지르르한 미사역으로 진실을 가리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순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와 재능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없이 솔직하게 그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해 배척해 버린다면 자신의 그리 큰 인복을 걷어차 버리는 격이다. 그대 주변에 이렇게 언변이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대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오히려 그대에게 새로운 관점과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절대로 말을 자르거나 기어들지 말라.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타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라는 뜻이기도 하다. 본인보다 잘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언변이 서툰 사람의 말은 무시해 버린다면 앞으로 속히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가르침을 들어라. 또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때에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진실한 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것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된다. 타인에게 들은 참된 이야기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 또한 응당히 받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입 밖으로 꺼낸다. 입을 닫고 귀를 열라. 감정을 초연히 다스려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그대의 말을 경청하는 타인의 귀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준비한 궁극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묵자 스승님의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해 배워보니 어떠신가요? 진정으로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해당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공부는 반복 공부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궁극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